집중. 우리는 지난 시간에 179번까지 해서 로그 부등식까지 지수 방부등식, 지수 방정식까지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요번엔 로그 방정식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됐니? 네. 기본적인 이제 뭐이지? 기본적인 얘기들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양변에 로그를 그냥 놓을 수 있는 상태의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좌변을 정리하면 로그 2에 x-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아? 우변을 우리가 정리하면 사실은 로그 2에 4가 될 거니까 위에 있는 녀석하고 여기랑 같다. 이걸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진수끼리 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값이 4랑 같은 녀석이니까 x의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건 3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형태의 문항인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항은 사실은 184번보다는 그 밑에 있는 형태의 문항인 185번 문항을 보시는 게 더 적절하시고요. 185번 문항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x의 로그 3의 x 얘가 또 지수로 붙어 있고 이 상태에서 x제곱분의 27이라서 자 로그 x를 t로 치환해서 풀 거예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되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새끼를 다 로그 3을 취해주겠죠. 됐니? 그럼 이 모양을 로그 3을 취해주게 되면 앞에 있는 녀석은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맞아? 네. 그 다음에 우변식은 로그 3의 27이니까 3이 될 거고 로그 4 나누기니까 마이너스로 빠질 거고 지수 밖으로 내보내서 로그 3의 2가 되겠죠. 2 로그 3의 x가 되겠지. 그래서 이 형태의 식을 갖고 결국 우리는 t의 제곱이 3-2t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되실 거고 t 값이 이제 마이너스 3이거나 1이 되시는 건데 자 로그 x, 3의 x를 갖고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3의 형태를 띠는 거는 언제죠? x가 27분의 1. 네, 27분의 1일 때. 자, 1을 띠는 거는 x가 3일 때죠. 아이씨. 이렇게 되시는 문제 형태를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냐? 네. 나중에. 문제 똑바로 나온 건가? 이상해요. 살짝 문제가 풀리는지 뭐 풀어봐야지 알겠지만 자, 이 녀석의 중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파 베타의 값을 물어봤죠? 그치?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뭐야? 베타 좀 이상한데? 나올 것 같긴. 아니 되지 않나요? 뭐가 돼? 계산만. 2랑 베타랑 같이 있어서 x랑 베타랑 x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인데 그럼 베타 넣어갖고 그럼 이제 베타 나온 로그 3베타를 치환해갖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그럼 알파를 밑을 풀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알파 넣으면은 아니 베타 구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베타를 대입해서 이렇게 나눌 수는 있을 거고 이죠. T로 치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잘못됐나? 답지를 보는 게 낫다. 내가 좀 제대로 답이 아이고 몸 아파 죽겠다. 아. 이제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엥? 답지도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요? 플러스 다음에 괄호가 있네요. 개소리. 아니 봐봐. 답지로 봐도 이름 못하겠어. 뭐야 이게? 다음에 이거는 네 스킵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오타가 있는데 뭐가 오타인지를 알 수 없어요. 반지마주. 답지 잠깐만 볼까? 근계수도 배틀 때밖에 못 구해. 맞아. 그래도 알파 집어넣으면 근계수를 못하니까 할 방법이 없는데. 어거지랑 풀어볼까? 근대 공식을 로그 있는 데서 써? 아니 그게 돼? 아니 되겠지? 지금 이 문제는 아마 베타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문제 풀이를 보면 얘를 OX로 놓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형이 가능하죠. 왜냐면 여기를 X라고 놓을 거면 이제 여긴 2가 맞고요. 이 새끼를 X라고 놨어야 되는 거지. 여기도 X 로그 3의 5 이꼴 2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은 그때는 t의 제곱 플러스 로그 3의 2 플러스 로그 3의 5 t 플러스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3의 5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써주겠죠.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t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3의 알파 또는 로그 3의 베타가 되시는 거고, 아니 원래 두근의 합의 형태에서 이렇게 볼 건데 두근의 합은 결국 로그 3의 알파 베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리는 거죠. 됐어? 그래서 실제 두근의 합은 지금 얘잖아. 맞아? 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가로 다 정리해서 한 방에 털어버리면 로그 3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죠. 맞지? 야 보이냐? 나름 너 때문에 글씨 크게 쓰고 있는 건데. 또 똑같이 썼습니다. 보여요. 그럼 10분의 1 되는 거고 3번이겠죠. 됐니? 네? 3번이요? 자 1번. 그럴 그럴 수 수도 있지. 있지. 새끼야 무슨 따지고 그래. 아니 따진 게 아니라 아니
너네 지금 편집들이 그나마 올라와서 수업하는까지 아침에 주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뭐 지금 내 몸도 안 좋으시는데 뭐 따지는 거야? 아니. 양아치네 이거. 아니. 호호. 자, 부등식에 대한 건데 부등식이 돼도 똑같아요. 이 문제는 똑같이 로그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이쪽을 로그 3에 다 올려버리면 우변에 있는 녀석을 3x-3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 이 형태를 풀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너희들한테 부등식의 풀이만 보면 사실 이렇게 풀 거예요. 맞지? 저거 15 아닌가요? 어디가 15야? 이거 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짚어줄 거는 이 새끼의 진수잖아. 이게 진수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 새끼 양수여야 되고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게 또 양수가 되셔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이 만족하는 애의 형태가 얘가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이 새끼를 그냥 푸시면 x가 그냥 3보다 큰 거죠. 이 두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가 5보다 클 때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네. 언니 여기는 네. 추우면 춥다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하하. 그러고 있어. 이제 넘겨와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6 0보다 작은데 그럼 마이너스 1보다 x의 값이 크고 6보다 작을 텐데 이 새끼 엮어줘야 되기 때문에 5보다 크고 6보다 작다로 보셔야 된다. 진수 조건과 미 조건을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형태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여태까지 보던 부등식하고 좀 다른 형태로. 됐니? 네. 자, 11번 유형 11번 195번으로 갑니다. 이거 써오잖아. 자, 마찬가지로 지금 4의 x-5제곱 그 다음에 로그래 10의 3-x 자, 지수가 다르게, 빛이 다르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가 불가능하지? 그럼 원래는 빛이 다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지수끼리 같아지게 만들 수 있냐는 거 확인하는데 지수끼리도 같아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 새끼를 양변에 상형로그를 취해주겠다는 거고 상형로그를 취해주면 얘는 x-5라고 하는 녀석에 로그 4를 곱할 건데 로그 4라고 하는 건 2 로그 2가 되는 거죠. 이쪽은 3-x가 되는 거고 상형로그를 취해주면 됐니? 네. 로그 로그 1을 0.3으로 계산하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0.6 곱한 거고 그러니까 양쪽에 10을 곱해서 6x-30이 30-10x가 될 것이다. 16x가 60보다 작다. x의 값은 8분의 30보다 4분의 15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3개겠지. 됐냐?
얘들아 됐니? 네. 대답 좀 하자 이거 수댕이들아. 네. (198번은) 두 번 풀면 되죠? 진수 안에 로그가 또 들어있어요. 이 새끼를 t로 치환하는 거지. 됐어? 저걸 t로 치환할 거고 t로 치환할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로그 3의 t로 바꿀 거야. 그치? 단 이 t 값은 당연히 양수인 거 적어주시고, 맞아? 문제 풀 땐 쓰진 않겠지만 얘가 넘기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바꿔서 부등호 바꿔버리면 될 거고. 됐니? 됐어? 그러면 너네가 원하시는 건 t 값이 어떻게 돼? 3보다 작다가 되시는데 원래 0보다 크다는 거 깔고 있으니까 t의 값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해서 로그 2의 x로 변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양변에 이제 우리 뭐 하시면 돼? 지수로 다 바꿔주시면 되니까 2의 0제곱보다 x가 크실 거고 2의 8제곱보다 작다, 즉 1보다 x는 크고요 2의 3제곱 8보다 작다가 나오시겠죠. 응? 왜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 등호가 등호가 있었구나. 미안해. 여기 등호 있었네. 왜 이쪽은 등호 있어야 되고 얘는 등호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등호가 있겠지. 요거는 진수 조건에서 나온 거라서 등호는 없을 거야. 됐어요? 네. 자, 201번 봅시다.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상수 k 값의 범위인데 당연히 지금 보면은 지수에 로그가 붙어있죠? 됐어요? 얘들아 네. 계속 나 물으면 좀 대답 좀 해라. 내가 힘이 없다니까 진짜로. 네. 됐습니다. K제곱인가? 일단은 좌변을 2K제곱하고요 10의 2K제곱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됐니? 그리고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 주시면 얘는 로그 x의 전체 제곱 이쪽엔 2k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2k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이 녀석이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모든 양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로그 x를 t로 치환해 주시면 이제 t의 제곱 마이너스 2k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가 나오시는 거죠. 왜요? 뭐가 잘못됐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판별식인 줄 알았어요. 자, 로그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수 전체 아니에요? 실수 전체죠. 범위값을 따로 적을 필요는 없어. 치환은 원래 범위를 항상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범위를 잡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가 성립하려고 하면 결국 이 새끼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때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 응? 플러스 K제곱 플러스 B 2.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2K. 맞는데. 그렇네. 네? 잘했어. 알았어, 인정. 아니. 이렇게 되겠죠? 네. 자, 204번까지 하면 오늘 로그 방구 등식이 끝나고 이제 또 삼각함수 마셔야 되는 거지? 와. 망했다. 왜요? 네? 왜? 삼각함수는 너무 어려워요. 빨리빨리 털어서 그 우리 시간이야? 미적분을 들어가야 돼. 어때요? 난 넘겼어. 뭘? 내가 지수로 함수를 보고. 니네 둘 다 60점 되었잖아. 네, 모듈이들 조용히 그냥.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어느 등대의 광도를 I, xm에 떨어진 조도를 L이라고 하면 이라고 해서 S가 성립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닥치고 식에 집중하라고 얘기했었죠. 아 그게 쌤이 말하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한 거야? 아무것도 생각 못했어. 누가 말했지 생각하고 있어. 자, S라는 거 쓰고 마이너스 K분의 1000 그 다음에 로그 i분의 lx 제곱이요? 요점을 로그가 왜 만들어졌냐고 물어본 선생님이 똑같이 말해줘. 응? 로그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냐고 물어본 선생님이 똑같이 말해. 그걸 내가 말한 건데. 아니 그 로그가 태어나 로그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니? 아. 그 얘기 아세요? 뭐야? 네가 설명드려. 로그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아니 다른 저 처음 가르쳤던 선생님이 태어나 로그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니? 아니요 몰라요. 로그는 말이야 지수가 평소에 되게 작게 있잖아. 지수를 크게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억울하잖아. 선생님 그럼 밑이 작아지지 않아요? 밑은 이미 많이 해먹었잖아 이러고. 맞잖아. 사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농담으로 얘기한 건지 의심스러워. 그 선생님들은 진심이라고요. 선생님이 똑같은 말 했었어. 사실 항상 수학을 가르치면서 내가 뭘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내용들을 찾아보거든요. 관련 내용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사실 교류하는 가장 큰 이유죠. 다른 선생님들하고 사실 스터디도 학원의 스터디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이제 학원의 스터디만 하고 있고 외부 스터디는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들 스터디를 좀 했었어. 생판 모르는 선생님들하고. 개인석생. 뭐그 스터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야. 그런 스터디를 함으로써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다른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스터디 한동안 나가면 이 스터디는 쓰레기니까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 스터디를 주최할 때가 있어. 그런 선생님들은 보통은 이제 누군가를 스터디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하는 김에 크게 키우는 거야. 왜 얘만 데리고서 스터디를 하면 결국 내가 얘를 가리키는 꼬락서니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 명 부르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업하고 이제 그 선생님들 수업하는 스터디를 보면서 지적질을 하는 거죠. 돈 받아요? 돈은 이제 보통 그런 스터디를 하면 참가비가 있죠. 그런 받아요? 주는 그런 류의 참가비는 그러니까 내가 돈 받고 참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고 참가하는 거죠. 아 내고 잠깐. 네, 그 보통은 왜냐면 식비가 끝나고 나면 이 단체로 밥 먹으니까 네, 그 밥값에 대한 것들을 내시는 거고 좀 더 강렬한 곳들은 가끔 이제 벌금을 받는 데들이 있습니다. 스터디를 하는데 문제를 풀어서 이제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서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그 스터디 주최하시는 분이 다 모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스터디하는 데 갖고 오시는 거죠. 며칠까지 내고 스터디는 언제 하고 뭐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문제집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뭐 잘못된 거 없나 이런 것들 같이 놀아요. 아, 문제에 대한 스터디하고 이제 이론에 대한 스터디로 나눠지는데 이론 스터디 하는데 가면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안 풀으면 벌금 내요? 그 문제 푸는 스터디는 벌금 내죠. 월급은 짠 데는 뭐 이렇게 얼마 안 받는 데는 뭐 보통 10,000원 이렇게 받고. 네? 얼마 안 받? 많이 받으면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문제를 다 안 풀어오면 벌금을 내는 거야. 야, 많이 받는 데들은 뭐 5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와 스터디 못하겠다. 시키면 좀 많이. 그러니까 졸라 그러니까 5만 원이니까 열심히 풀어오죠. 아, 20문제를 안 풀었다고 씨발 5만 원을 받아? 네. 가끔 너네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 어디서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를 하면 이 인간들이 진심으로 하는 걸까? 진심이면 큰일인데 그 새끼. 위치를 올려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갖고 지금 써놨어. K는 상수라고 써있고 I는 광도, L은 조도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X가 X는 결국 거리죠. 거리. X미터 떨어진 이라고 했으니까 거리고 지금 보면은 S라는 게 지금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S를 모르겠어. 네. 푸아이야. 그러니까 S가 의미하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원래 없어도 푸는 거예요? 뭐 없는 상태 풀 수 있는 거? 찾아야 하는 거. 광도 X미터 떨어진 데의 조도를 L 그리고 마이너스 K분의 1000. 상수인 채로 풀 수도 있을 문제도 있을 수도 있죠. 이 문제는 아마 S 값이 일정하다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K가 상수라는데. 아니 뭐 K는 상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X 값이 일정하다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일단 식으로 써보죠. 문제가 뭐 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밑에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봅시다. 이 식에 써있는 걸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K 자리에도 우리가 뭘 쓰겠다는 거냐면 2를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1000이라고 하는 거 뭐 바꿀 게 없을 거고요. I 자리에 지금 우리가 쓰실 녀석은 광도인데 광도가 3 곱하기 10의 5제곱이네요. 됐지? 그 다음에 1000m 떨어져 있습니다. L 곱하기 이제 1000. 제곱해야 돼요. 어디가? L 제곱, X 제곱.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털어버리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10만 남긴다 정도가 보이실 거고 나머지는 사실 보이질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잘못 나온 거 같은데. 문제가 나오다가 좀 많을 것 같죠? 왜 이렇게 나오나? 살짝 안 쓸 수도 있어. 이거 누가 편집했어요? 편집은 내가 했지만 누가 쳐놓은 걸 편집한 거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강박쌤 씨야. 어? 에? 답지 뭐래? S가 1000인데? 1000m여서? 이거는 사실은 S 값이 정해져 있는 값에서 얘기를 하는 걸 거란 말이지. S가 뭔지에 대한 표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S를 대입한다도 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내게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에 여기가 S가 아니라 상수값 100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걸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죠. 여기가 이제 1000이 될 거고 이렇게 나누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로그에 그럼 나오긴. 여기가 변형할까요? 아니다 일단 쓰자. 3분의 10에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3분의 10에는 그 마이너스 아니 그 100분의 1이 되는데. 응? 네. 아 3분의 11이 100분의 1이 된다고? 네. 맞아.
너무 앞서가지 마 자꾸만. 자, 아,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로그에 100분의 1로 보고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하시게 되면 와. 결국은 L이라고 하는 건 1000분의 3이 되겠죠. 트윈. 됐어요? 자, 1번이 답이 되신 형태의 문제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지수로고 방정식까지 다 끝났고 오 큰일 났다. 다음 시간부터 삼각함수를 얘기를 할 거고요. 동경이 뭐예요? 라지. 자, 박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반각과 동경 관계성까지만 오늘 설명을 하고 끝내죠. 동경 원성에 들어가는데. 동경과 시초선이 삼각함수의 시작이에요. 동경이 뭐지? 나도 까먹었어. 동경, 도쿄. 어? 이게 뭐야? 동경 규동. 동경은 그건데 규동이야. 서경이 평양이고 동경이 어? 개경이야. 유창의 서경천도 운동. 진짜 가지. 호두법에서부터 시작하시잖아 삼각함수는. 그치? 원래 각의 표현 방식은 60분법과 호도 라디안. 네, 가지. 호도법 두 가지가 있지. 60분법은 어떻게 된다? 여섯. 1회전을 네. 360분할. 근데 왜 60분법이에요? 그 사실 나도 못 찾아봤어. 이걸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60분법이라고 한다. 왜 60분법이지? 내가 이거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360분법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없더라고. 60분법을 두 번 해서 그런 건가? 왜지? 60분법에 60분법을 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겠어. 60분법 60분법 찾아보지 못했어. 3,600 되는데. 근데 60분법 누가 설명해 줬어? 자, 호도법은 호의 길이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2파이가 360. 네, 2파이가 360도죠. 그래서 그래 360도와 2파이가 같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죠. 우리가 60분법으로 표현을 하면 각의 형태는 유리수의 값을 갖고요. 호의 길이나 넓이 값은 무리수의 값을 갖게 돼요. 물론 이제 반지름이 유리수라는 전제조건 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지름이 유리수인 상태에서 호도법을 쓰면 호의 길이나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유리수 값을 갖고 각의 값이 무리수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 왜 하는 거냐면 길이 값과 넓이 값을 유리수 범위에서 보고 싶어서 하는 게 호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호도법 2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원주율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6.28 점점점점점과 같은 새끼죠 사실은. 너네가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의 그림을 그리시죠. 사인함수의 그림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너네가 사인함수다 라고 하면 뭐 여기가 한 2파이쯤 된다. 여기가 1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쯤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대충? 맞아? 원준아 맞니? 그러면 너네는 이 파이 값이 진짜로 여기서는 3.14기 때문에 됐니? 3.14쯤 조금 넘겠지만 이사쯤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로축에서 1이라는 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거고 여기다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삼각함수에서 전적으로 너희들은 대부분 생각을 뭐만 하고 계시냐면 삼각함수 코스가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 함수만 생각하죠. 근데 여기 안에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그릴 수 있다. 삼각함수랑 같이.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보통 그리는 이런 형태의 그림 있잖아. 삼각함수의 그림은 훨씬 더 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이 빠져요.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딴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맞는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한테 왜 이렇게 확 줄여서 그리냐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보기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2주기 정도를 그려서 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2주기면 18 여기다가 이만큼 더 와. 근데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줄여서 그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값은 3.14 이거에 가까운 값 됐어? 그럼 호도법은 그렇게 되는 거라서 호도법을 배우는 건데 호도법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일라디안이 무슨 뜻이야? 일라디안 1일 때 각도요. 일라디안 뜻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아닐 때. 호의 길이. 응? 맞잖아. 뭐라고? 반지름이 R이고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래 호의 길이와 맞잖아. 호. 반지름의 길이가 호랑 형 구분 못하지. 같은 걸 일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삐뚤빼뚤하지만 그냥 대충 그래 귀찮아. 얘가 아니고 이 길이도 아니야. 이때 이 새끼를 일라드라고 한다. 일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대안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 라디안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라디안을 얘기를 하고 라디안을 하면서 일반각을 얘기를 하면서 뭘 했었냐면 양각과 음각을 설명하게 되죠. 소영아. 양각과 음각. 그래서 어떤 기준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 양각이 되시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음각이 되시는 거고 그때 이 새끼를 C 초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맞다. 됐어? 네. 그때 이 선을 우리는 각을 양각을 나타내거나 음각을 나타내는 이런 선들을 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뜻이 뭐예요, 동경? 방금 말하셨죠. 그러니까 그 동경의 뜻이요. 아니 그 선이란 건 알아요. 그 돌아간 정도 이 새끼야. 한문으로도 돌아간 정도야. 진짜요? 아쉽네요. 이런 지금 중국 어떤 걸 바라는 거지? 수학적 정의 말고 다른.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시초선을 x축에다 갖다 놓게 되는 거고, 그치? 시초선을 x축으로 갖다 놓고 이 동경에 대한 좌표를 갖고 설명을 하게 되죠. 우리는 왜? 어쨌든 이 더러진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 선은 여기 있는 좌표를 이용해서 원점으로 갖고 직선의 표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일반각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나가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33페이지까지 기초 문제 좀 한번 보고 와. 그래 보죠.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네. 알겠지? 오늘 거 말고 기초 문제 좀 더 보란 소리야. 자, 여기까지 할게요. 촬영은 여기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문제 풀어. 건전 뒷담 가야